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화학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어떻게 나타내며 화학반응식으로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과 도시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이 연소하는 반응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는 질소하고 수소를 이용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그럼 우리가 화학반응식 만들 때 제일 먼저 화살표를 기준으로 왼쪽에는 반응물, 오른쪽에는 생성물 쓰겠지요. 그럼 여기서는 반응물이 누굽니까? 질소, 수소. 처음에 반응물과 생성물의 일단 이름을 먼저 씁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질소. 자, 질소와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진다. 이까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아듣습니다. 그럼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려면은 우리가 약속했던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지요. 질소는 질소 기체니까 N2라고 우리가 알고 있었고, 수소도 기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H2라 써야 되겠죠. 화학식 H2.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NH3로 썼습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름을 한글로 썼다가 다시 이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반응 전의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숫자가 반응 후 생성물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숫자가 같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다가 개수를 조정합니다. 그죠? 여기서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해놨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합시다. N2 질소 원자는 여기에 2개, 반응물에 2개, 생성물에 여기 한 개밖에 없잖아요. 2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2개 되려고 하면 뭘 써야 됩니까? 개수를 2로 써야 되겠죠. 2부터 문제 안 나오네. 자, 2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2가 됐으니까 여기에 있는 수소 원자는 암모니아를 구성할 때는 3개가 있지만 암모니아 분자가 2개니까 총 수소는 몇 개입니까? 3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6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3을 쓴 겁니다. 그죠? 그럼 수소 원자가 여기 2개에다가 여기 3을 있으니까 이 3 곱하기 2 하면은 6개가 돼서 여기에서는 반응 전의 원자의 질소의 숫자 2개, 반응 전에 또 수소 원자도 6개, 반응 후에도 6개.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숫자가 같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화학 반응식이 만든 겁니다. 그죠?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이번에는 메테인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잘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메테인이 연소한다 했을 때는 여기는 반응물이 메테인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소라는 말이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해서 타면서 열과 빛을 내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소한다는 말은 산소와 결합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테인이 산소와 반응해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건 이산화탄소와 물이기 때문에 이하는 반응물은 메테인, 그 다음에 산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생성물은 이산화탄소, 물이 됩니다. 자, 한글로 쓰는 것까지는 잘 따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얘들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메테인은 처음 보는 거 전에 한번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죠? 메테인은 도시가스의 주성분입니다. 옛날에는 메탄이라고 했죠. 얘는 CH4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는 O2로 썼겠죠. 산소는.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CO2. 여기 뒤에서부터 읽으랬지요. 이산소 화합됐네 탄소. 이산화탄소. 화합이라는 것은 합쳤다는 뜻입니다. 결합했다는 뜻이겠지요. 자, 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학식 뭡니까? H2O. 자, 그 다음에 이제 화학식을 다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여기를 화학 반응에 관여있는 원자들의 종류와 숫자가 반응 전후에 변화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먼저 탄소를 보니까 탄소는 한 개 있는데 이 보니까 수소는 2개, 4개고 여기는 수소는 2개입니다. 자,
4개, 2개 안 맞네요. 산소는 반응 전에는 2개요. 반응 후에는 3개가 되네요. 여기 2개의 경우에 3개 되죠. 아, 이거 맞추기가 힘드네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해놨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산소를 2개를 맞췄답니다. 그럼 산소가 총 몇 개 됩니까? 4개가 되네요. 그러면은 탄소 하나, 산소가 탄소가 4개 되어야 되는데 수소도 4개 되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에 수소가 4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여기다가 1을 써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소 원자 4개, 수소 원자 4개, 탄소 원자 1개,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는 반응 전에 총 4개인데 반응 후에 4개 되는가 볼까요? 여기에 2개, 여기에 1개, 2개. 이렇게 해서 반응 후에도 4개가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자, 여러분이 이런 거는 잘 안 될 때는 복잡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지요. 방정식으로 풀어라 이 말이죠. 선생님이 방정식으로 풀어놓은 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메테인이 연소하여 이산화탄소물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방식으로 만들어보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반응물, 당연히 메테인, 산소, 이산화탄소물, 여기까지는 따로지요. 얘들의 화학식 썼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들의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숫자가 같은가를 비교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개수 조정 안 했을 때는 탄소 반응 전에 1개, 반응 후에 1개 같습니다. 지요. 수소는 4개, 2개. 틀리네요. 산소는 2개, 여기 2개, 여기 1개니까 3개, 2개, 3개 안 맞다, 그지요? 아까 우리 확인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할 때는 문자를 써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전에는 우리가 XY 했는데 오늘은 A, B, C, D를 하겠습니다. A, B, C, D. 뭐 얼마가 될지 개수가 얼마 될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정식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죠. 그 만들 때는 원자의 종류가 같도록 해준다. 그럼 먼저 탄소 원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럼 탄소 원자 같으니까 여기서는 반응 전에 탄소 원자는 C가 1개 있으니까 C 곱하기 A 하면 A. 반응 후에는 여기도 1개 있으니까 C. 그래서 A와 C는 같다는 식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또 같아야 되겠죠. 그럼 수소 원자는 반응 전에 여기에 4개고 A니까 4 곱하기 A, 4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반응 후에는 생성물에는 여기 2고 D니까 2D가 되겠죠. 4A는 2D면 약분하면 D는 2A다. 그러면 이제 모든 문자를 A로 나타내면 쉽겠다, 그죠? 그 다음 이제 또 산소 원자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 원자 반응 전에 2개. 자, 여기 보면 산소 원자 여기 2개 있죠? 2 곱하기 B, 2B. 반응 후에 여기 2개 있죠? C, 2C. 요번에 하나 더 있네요. 1 곱하기 D. 그래서 이거는 2B에, 그 다음에 2C에, 그 다음에 D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식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을 때 A는 C라고 같다고 했고 D는 2A라 그랬으니까 뭐 A에 대해서 전부 다 한번 만들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A라는 문자를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C 대신에 뭘 넣어라? A를 넣으면 될 거고 D 대신에는 2A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자 여기 C 대신에 A 넣고 D 대신에 2A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2B는 2A 더하기 D가 2B니까 그지요. 2A니까 2A. 그럼 합치면 4A가 되겠네요. 2B는 4A, B는 2A가 되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모든 문자들은 A로 정리해 봅시다. A는 A 그대로 두면 되지요. B는 여기 2B라 됐으니까 2B. 아까 C는 A하고 같았죠. A. 그 다음에 D가 아까 전에 2A였죠. 그러면 또 아까 전처럼 A를 다 소거하면은 이렇게 CH4, EO2, 그 다음에 CO2, EH2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수가 모두 자연수이면 화학 반응이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들이지만 이렇게 하는 원리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복잡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이런 방법을 써서 해야 되니까 이 기본 원리는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이리저리 맞추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렇게 해도 되기는 됩니다. 자, 그럼 원리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확인했죠? 똑같지요? 자, 이번에는 과산화수소.
제시된 화학 반응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나타낸다는데 과산화수소라는 것을 분해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과산화수소는 이를 보통 우리 소독약으로 많이 쓰죠. 가정에. 과산화수소 분해가 어떻게, 과산화수소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미난 실험을 통해 일상 속 과학을 탐구해보는 오늘의 과학실 시간입니다. 네, 찰과상에 빨간 소독약을 발랐을 때 거품이 난 것을 보고 궁금했던 분들 계실 텐데요. 이 거품의 정체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렸을 적 무릎이 다치면 어머니가 발라주던 빨간 소독약이 있었죠. 그 소독약을 바르면 따끔따끔거려 아팠지만 그 와중에도 눈과 귀를 사로잡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독약이 상처에 닿았을 때 지지직거리며 생기던 거품인데요. 도대체 왜 거품이 난 걸까요? 이건 소독약에 들어있는 과산화수소 때문입니다. 물, 즉 H2O에 산소를 하나 더하면 과산화수소, H2O2가 되는데 과산화수소는 강력한 산화제로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걸 상처에 바르면 피 속에 있는 카탈라제라는 촉매제가 H2O와 O로 분해되는 반응을 급격하게 촉진해서 거품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럼 과산화수소로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과산화수소, 그리고 세제, 그리고 요오드와 칼륨이 있어요. 세제에 과산화수소도 섞어주겠습니다. 색소까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주 예쁜 거품이 나도록. 초록색도 조금. 자, 이제 제가 넣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여기다 넣었어요. 우와, 깜짝이야. 거품이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모습을 보니까 힘껏 짠 치약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코끼리 치약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 알록달록한 게 좀 예쁘기도 한데요. 액체 상태의 과산화수소의 부피는 작은 편인데 이는 분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며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산소가 분해되면 기체 상태로 변하게 되겠죠. 이때 기체 분자끼리는 서로 멀리 떨어져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부피가 수천 배로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리터도 채 되지 않은 작은 용액이 이렇게 커져버린 거죠. 오늘의 과학실 강력한 산화제인 과산화수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상처 치료, 곰팡이 제거, 또 치아 미백 등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과산화수소에도 이런 재미있는 과학이 숨어 있었네요. 여러분 잘 보셨나요? 신기하지요? 자, 거기에서 거품을 이루는 것은 결국은 분해되면서 산소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산소 기체가 공기적으로 나오면서 기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말하는 거품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들을 화학 반응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과산화수소는 H2O2라고 씁니다. 자, 여기가 과자가 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산소가 과하다. 그래서 원래 물은 H2O지요. H2O2 과산화수소는 H2O2 산소가 하나 더 많지요. 그래서 H2O2 하면은 과산화수소랍니다. 얘가 반응해서 물과 산소를 만들 때 생긴 반응물은 과산화수소, 생성물은 물과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기본 물질에 대해서 식을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소들의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수소는 2개 똑같지요. 근데 산소는 여기 2개인데 여기는 3개잖아요. 이게 안 맞네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1을 붙여봤습니다. 1을 붙이면 여기는 수소가 4개가 돼야 되고 산소는 4개가 돼야 되겠죠. 수소와 산소가 각각 4개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 수소가 4개 되기 위해서 여기로 뭐를 붙여야 됩니까? 그렇죠. 1을 붙여야 되겠죠. 1을 붙이면은 그러면 이번에 산소가 이제 같아야 되겠죠. 수소는 4개 됐는데 여기에 산소 2개, 여기에 2개니까 총 4개. 이렇게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을 이렇게 반응식으로 됐습니다. 여기에 산소가 나오지요. 이 산소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온으로 되어 있는 이온 화합물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는데 여러분이 먼저 이온 화합물의 설명을 여러분이 할 줄 알아야 이 내용을 알아야 여기에 있는 반응식도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온들이 반응하는 탄산 나트륨과 염화 칼슘의 반응으로 탄산 칼슘과 염화 나트륨이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보자. 쉽게 해서 탄산 나트륨과 염화 칼슘이라는 이 반응물을 가지고 반응을 시키면은 전혀 다른 탄산 칼슘과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만들어라.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만들기 전에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온 화합물에 대한 일반적인 성질을 좀 알고 하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쉽게 공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온 화합물은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구성된 물질이고 그것들을 표현할 때 양이온을 일반적으로 왼쪽에 쓰고 오른쪽에는 음이온을 씁니다. 여기에 탄산, 나트륨, 염화, 칼슘이는 갈 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전하의 총량과 음전하의 총량이 항상 같아 전기를 띠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전기적인 중성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탄산 나트륨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탄산 나트륨을 이루는 것은 나트륨 이온이 일가 양이온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때 배웠잖아요. 나트륨은 전자를 한 개 잃는 일가 양이온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트륨이 몇 개 있습니까? 이온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양전하는 플러스 2에 해당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이루고 있는 탄산이온입니다. 탄산이온인데, 탄산이온은 여러분이 CO2 2-라 쓰지요. 그러면 여기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는데, 음전하의 총량은 마이너스입니다. 2-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각각 2개 쓰니까, 플러스 양전하고 음전하고 같기 때문에, 쉽게 해서 이거 2개를 보태면 이 플러스 양의 값 2와 음의 값 2를 더하면 합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이거는 전자를 2개를 받게 되는 거고 여기는 전자를 2개를 잃게 되는 거지요. 전자 2개 줘서 얘가 2개 받으면 전체적으로 전자가 남고 부족함이 없지요. 그게 우리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전기적 중성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온 화합물은 물에 녹으면 항상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온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온화. 자, 그 다음에 이 반응물이 물에 녹아서 어떤 이온이 만들어질지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화학식을 알면 미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이온 화합물을 물에 녹인 수용액을 섞어주면은 두 반응물에서 생성된 이온이 서로 다른 화합물의 이온과 전기적 인력에서, 전기적 인력이라는 것은 전기가 가지는 힘이지요. 서로 다른 것끼리는 서로 잡아당기고 서로 같은 것끼리는 밀지요. 그래서 양이온은 음이온을 당기게 되고 또 양이온과 양이온은 서로 밀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반응물에 있는 A 반응물에 있는 양이온과 B 반응물에 있는 음이온은 서로 물에 녹아서 서로 잡아당겨 인력에서 끌려갖고 결합을 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탄산 나트륨과 염화 칼슘을 물에 녹여서 섞어주면은 얘들이 탄산 칼슘과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을 우리가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얘들의 화학식을 써야 되겠죠. 자, 화학식을 항상 쓸 때는 우리가 이 영어식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전에 선생님 농담삼아 얘기했죠. 영어는 해석할 때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석해 온다. 그래서 이게 탄산 나트륨 우리말로 해석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탄산 나트륨 뒤에서부터 해석했기 때문에 뒤에가 탄산이겠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탄산 나트륨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탄산 나트륨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름은 탄산 나트륨. 자, 그 다음에 염화 칼슘은 맨 마찬가지로 칼슘부터 먼저 읽겠죠. 염화 칼슘부터 먼저 읽겠죠. 염화
이온에서 칼슘, 염화칼슘. 자, 그 다음 여기에 탄산, 나트륨, 순서가 서로 바뀌어 있네요. 그죠? 요거 순서 바꿔놔야 되겠네. 선생님 만들다 보니까, 바쁘게 만들다 보니 그런데, 자, 순서가 바뀌어 있다. 그죠? 자, 요거는 탄산 칼슘이니까 뒤에서부터 탄산 칼슘. 요거는 염화 나트륨. 자, 이렇게 이제 읽는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약간 이야기했잖아요. 이온 화합물을 보면은 여기에서 어떤 이온이 만들어질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 탄산 나트륨 물에 녹으면 어떤 이온이냐면은 탄산 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나오겠죠. 그러면 탄산 이온은 여러분이 2학년 때 탄산 이온은 이가 음이온이 되고 나트륨 이온은 1가 양이온이 되는데 이런 것이 두 개 있으니까 ENA라고 써야 되겠죠. ENA. 자, ENA. CO2부터 여기는 CO2가 나오겠지요. CO2. 자, ENA, CO3. E-. 자, 이 3도 여기도 오타가 났네요. 그지요? 3가 이거는 점자 아래쪽에 써야 되겠지요. 이렇게 써야 된다. 그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떤 이온이 나옵니까?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한꺼번에 한번 봅시다. 칼슘 이온과 염화 이온이 될 거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온 화합물은 물에 녹으면은 이온이 생성되면서 이온화되면서 서로 다른 이온끼리는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 여기에 있는 나트륨하고는 누구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생긴다? 이 반대편에 있는 다른 물질의 음이온과 이 양이온이니까 음이온끼리 이렇게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잡아당길 거고 대신에 여기 있는 탄산 음이온과 칼슘 양이온은 서로 다른 점이니까 또 잡아당기겠지요. 이렇게 잡아당길 겁니다. 그럼 얘들이 만나서 만들어진 것은 자 맞는 거 볼까요? 여하는 전자를 몇 개 잃었습니까? 칼슘은 전자 2개. 탄산 이온은 전자 몇 개 받았습니까? 2개 받았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 주고 2개 받으니까 여하들이 1대1로 기록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뭐다? 탄산, 칼슘이 서로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이게 또 순서가 바뀌었네, 그죠? 이렇게 가야 되겠네. 자, 이렇게 나트륨끼리 여기도 2가 빠졌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탄산 이온과 칼슘 이온이 만났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탄산 이온과 칼슘 이온.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물질이 이런 물질이 된다. 또 이런 물질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개수를 맞춰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일단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숫자와 종류가 같아야 되겠죠. 자, 나트륨은 여기에 몇 개가 있습니까? 반응물에 2개. 생성물에 몇 개 있습니까? 2개. 자, 모두 2개씩 있지요. 이렇게 2개. 여기도 몇 개 있습니까? 2개. 그래,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탄산이온은, 탄소이온은 몇 개입니까? C가 하나 있지요. 반응물에 1개, 생성물에도 몇 개? 1개 있네요. 그래서 탄소도 하나하나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산소 있죠? 산소 여기서 반응물에 3개네요. 생성물에도 3개 맞네요. 자, 야도 같고. 그 다음에 칼슘 이온 볼까요? 칼슘 원자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하나 똑같네. 그 다음에 염화 이온 볼까요? 염소 원자는 여기에 2개, 여기 하나인데 여기 앞에 또 2가 있으니까 2개지요. 다 같네. 그러고 보니까 구성하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개수를 맞출 필요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온 화합물은 여러분이 이온 반응을 잘 쓰게 되면은 굳이 개수를 맞출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근데 혹시나 자신이 없거나 이렇게 검증을 할 때는 이렇게 맞춰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이온 화합물도 쉽게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알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